좌파 독재 체제가 민형사 재판 사기죄로 처벌돼야 종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적죄 이 개념을 쓰는 것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좌파 독재를 처벌하는 세상에선 여적죄도 당연히 먹히지만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세상에선 여적죄는 당연히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 억울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여적죄를 논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화딱지가 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해야지 여적죄까지를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하자는 겁니다. 기본부터. 한국 사회에선 금전 채권 빼고는 진실규명에서 민사재판이 거의 죽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학술적인 허위 사실을 쓴다고 해서 뭐 사기죄 소송, 진실규명으로 사기죄 소송하는 게 없죠. 60년대 초반에서 멈췄어요. 사기죄 소송 판례를 보면은 60년대 초반에서만 하고 그 이후로는 멈췄어요. 그러니까 배째라식 하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뭐 다양성이라고 주장하고 배째라식 방법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법정에서는 조금 관대하게 적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배째라는 쪽이 이기죠. 그리고 공안법제는 사실상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죠. 시종 나르시즘은 권위주의 정권 때 일반인이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깊고 넓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옳은 발언도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고가화하는 일이 좌파는커녕 우파에서도 빈발합니다. 귀족이 팀을 이룬 마피아로 일반인을 징벌하는 게 군사 정권에서는 그 권위주의 그 억압기구가 그랬다면 지금 팀을 이룬 마피아로 그래서 뭐 혼내잖아요. 뭐 무슨 빠들이 와가지고 그게 국가 권위주의보다 더 무섭죠. 팀을 이룬 마피아 상태가 권력 독재로 나타납니다. 뭐 조갑제 선거 예측 100%의 비밀. 아 이렇게 이 글 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군사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똥글 쓰면은 알아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서 좀 물러났는데 부끄러운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빠드를 만들면은 빠드를 잘 그렇게 유지하면은 똥글 쓴다고 하는 반론을 다 그냥 차단하고 배째라 하면서 장기간 권력 유지하니까. 페미 논쟁에서 그 진중권 이준석 논란에도 이준석은 어마어마한 페미 관련 정보, 단기간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안다는 전제로 행동하는데 일단 페미가 아니면서도 진중권의 논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영역에 그러니까 그 페미를 만약에 축구라고 비교하면은 그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뭐 농구선으로 할 수 있고 농구 선수가 만약에 그 축구 선수 잘 몰라도 나름대로 규칙에 쌓아온 그런 거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노인 흉내 내면서 군자 불기, 군자는 뭐 그릇이 아니다 하면서 다 아는 척해. 하나도 모르면서, 일도 모르면서. 저는 신종교를 국민의 일부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 국가의 건강과 신진대사, 이것도 잘 쓴 글 같으면서도 잘 쓰지 않은 글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바라봐. 중국인들 특히 도교는 이 국가의 건강과 신진대사 이렇게 바라봐. 근데 그 도교로 가면 결국은 군사 독재하고 똑같은 거로 간다. 물량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 그래서 김대중 변형균 경제학도 그 도교로 그 무질서를 극대화해가지고 자익의 활동 영역 넓히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그 세금 폭탄 공화국 만든다.
민법 관계에 의존하는 척하지만 도교가 남발되면 민법 관계가 설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회니까.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하이에크 타켓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비판하는 데서 그 구체적으로는 로마 황제 쪽에 가까웠던 그 동구권, 그러니까 독일은 그 지도 놓고 보세요. 동구하고 서구하고 딱 중앙에 있어요. 독일에는 서구 문화도 있고 동구권 문화도 있어요. 하이에크가 비판하는 초점은 독일 안에 있는 동구권 문화입니다. 동독도 그래서 있는 거죠. 헤겔은 서방 자유주의자의 사회 계약론을 비판하고 독일의 왕의 존재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서방 자유 세계에서는 왕이 불편한 겁니다. 규칙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영역에서는 규칙을 더 존중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신자요. 세상적으로는 규칙을 존중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었죠. 군사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이름 국가를 붕괴를 국가란 이름으로 더 씌웠지만 그래서 이 하이에크가 비판하는 게 그 독일적 조건이 박정희 전두환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남북연합체 김대중 노무현 문재왕의 독일적 조건이 더 맞더라. 이 무당신앙이 김대중 그 세력의 무당신앙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당신앙의 그 허구한 날 말한 게 뭔데요? 상제 아니에요. 조상신. 조상신이 결국 뭐다? 옛날에 동성촌 부족이 많았잖아요. 부족신이에요. 부족신. 부족신으로서 군주신. 소우주가 곧 대우주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은 소우주를 대우주를 같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신종교에는 신앙적으로 소우주와 대우주가 같다 이런 식으로 씌우죠. 그래서 권력을 쥔 시족이 영원히 그 권력을 쥐는 권력 탐욕으로 하이에크가 말한 이성법으로서 자연법은 하고 신종교 무당신앙의 중국과 연관의 자연법 그 자연 안에 깔린 그 조상신의 그 은떡 같은 거 그 조상신의 질서 같은 거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세균 대놓고 중화 사상에 미쳤어. 중화 사상에 미쳤어. 이렇게 빠지니까 결정적 과오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함석헌 김대중 뜻있는 게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남북연합체 남로 북로 부족 권력만 세우고 남북 공백이 나타나는데 좌파 정치 청년 사랑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40대도 물정 모르면 청년 아니면 틀딱이랍니다. 기본소득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줄 때까지 낚시하고 그냥 믿어봐 하면서 그 김대중이 이미 했던 거예요. 또 반복하려고. 시혜적 복지로 권력을 쥔 권력자가 너그들 2030을 어여삐 여겨서 우리가 베푼다 하고서는 권력을 쥐고 나서 뜯어먹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째 반복이에요? 도대체 몇 번째 반복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교훈, 우파 정권이라도 바닥 좌파는 못 건드린다. 다시 그들에 당한다. 윤석열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만약에 권력을 쥔다면은 더 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뭐랄까 희망을 갖는다면은 법적 근거를 그 좌파가 설치는 법적 근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민법 108조는 좌파 해체로 전 세계 통할 근거입니다. 이미 그 좌파 체제는 민법 108조 기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천문학적으로 했어요. 유신 체제를 무효로 돌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 판례에서 민법 103조, 134조가 주요 근거입니다. 그러면 좌파 독재의 그 6.15 14 판문점을 무효로 돌리면 민법 108조, 물론 민법 110조 및 형법 347조 사기와 동시에 연결되고 여기서 또 이 전제로 민법 103조, 104조 연결이죠. 문재왕은 폭군인데 노무현이 성군 혹은 문재왕은 폭군인데 김대중은 성군 이런 식으로 이 세 그림에서 어느 하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새 그림 이새 2000년, 2007년, 2018년 새 그거에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의 그 만남의 이제 궁극적 의지가 대한민국 정복 아닙니까? 명확해졌지. 근데 여적죄로 심판을 이제 그 문화로 국민이 다수가 세뇌된 상황에서 권력이 변동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도자의 인기로 할 수 없다. 한다고 믿는 거는 중국인의 사고 체계에서는 가능한데 중국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중국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 우파 노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어렸을 때 농민 문화에 찌었던 중국적 패러다임을 다음 세대에도 무조건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다 시작이야. 민주화 보편 민주라는 주장은 단 한 명만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뭐 일제 말기 때 극소수만 신사참배 거부하고 히틀러 체제에서도 단지 3명만 그 독일 목사가 거부했다고 하죠. 민주화 유공자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말했던 보편민주는 은닉행위로 민법 108조 사기의 공동연대 책임의 가해자입니다. 108조 사기 가해자예요. 좌파 독재 해결 위한 사기죄 소송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피고로 국민원고로 그 다음에 기독교 통일운동 문서로 관련됐을 때 기독교가 전혀 아니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종교의 교회 말 위장이었던 것에 무효 확인 의소. 그다음에 정세현 문정인의 피고 국민원고에 그 고려연방제를 마치 헌법 4조인 양 논했던 거. 이것에서 사기죄를 성립을 해야지 차후로 그 재판 판례 끄집어내서 내란죄 재판 가능할 겁니다. 곧장 내란죄 재판 안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순서대로 정세현 문정인의 사기죄 성립에 사기죄가 유죄가 성립이 돼야지 내란죄 재판으로 갑니다. 사기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피고 국민원고. 민족해방운동인데 부족주의인데 보편민주라 기망한 거 사기죄다. 군사독재란 이름은 결국 그 박정희의 줄선 이들이 오래 관직 맡는다에 전라도 귀족의 원망에 있습니다. 그럼 김대중의 줄선이는 몇 년째입니까? 정권이 계속 교체가 돼도 그 바닥에서 계속 30년 넘게 하고 있죠. 한국은 군사정권과 다른 방식으로 사대부 관료주의입니다. 물량 중심의 성과주의입니다. 이 미국 민주당 성향의 그 경제학자가 미국식 경제하고 중국식 경제라고 노는데 불편하지만 한국은 중국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 제왕, 유교 제왕이 아니라 유교 제왕이 박정희면은 도교 제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장 체제, 거기서 도교가 시장 경제다. 이건 사기였었죠. 모든 문제는 전라도 신종교 세계교회회가 기독교를 추인한 국제 범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범죄로 처벌받아야죠. 보호받을 수 없는 신앙을 몰트만 이 악마 새끼가 추인해버려서 빚어진 장기간 문제입니다. 몰트만의 저작의 민중신학 부분에는 전부 삭제와 국민이 그에게 출판물에 의한 사기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몰트만 장본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거도 있고. 전라도 신종교 좌파를 대우주인 대한민국 공동체 씌우기 이거. 민주화 운동사가 곧 대한민국이다. 이거 좌파 부족주의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이다. 이런 강요로 마치 노론이 조선 왕조다. 똑같죠? 이런 자들이 군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새끼들이. 뭐 물론 지금 그 조갑적이자는 우파가 그 정말로 새롭게 정말로 그 87년 이후에 정말 국민이 약속한 그 원칙대로 가려는 거를 고춧가루 뿌리면서 이제 다 틀어막고 있어. 천도교 구파 부족주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박정희를 기억하는 게 물론 지금 박정희만 일방적으로 삭제하니까 김대중 부족만 있자 그런 식으로 논하면은 박정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피장파장으로 논하기 쉽죠. 피장파장을 넘어서야 되는데 좌우지간. 김자신과 더불어 지휘한 조동일 교수의 영웅신화 이론. 이 영웅이 노예 계급의 신앙이에요. 영웅의 이미지가 노비 계급의 신앙이에요. 우리 주인님 하면서 딱 붙어 있는 게 그죠. 민주화 운동에서 대국민 홍보는 유효하고 이면의 논리는 무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교인데 교회만 씌운 건 무효. 좌파 신학적으로 보수 기독교보다는 아주 문제가 있다 해도 그런 건 다 전부 유효고,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 지향이 종속이 되면 무효고, 그냥 나름대로 헌법 4조면 유효고, 근데 전부 종속이 됐죠. 보편민주주의는 유효고 민족해방주의는 무효고. 2번, 3번의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제서 박근혜 탄핵 무효 및 이명박 재판의 정략 의도로, 그래서 이런 범죄자 새끼가 한 재판이다. 이 재판의 판결은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재심이 안 되는데 재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만들려면 그 재판 그 추구했던 그 정치 재판의 권력자를 범죄자 새끼라고 논하는 게 먼저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보수를 괴멸했다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 우파 라인을 끌 수 있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법만 살아있으면 다 충분히 망한 체제, 망해도 쪽도 재생할 수 있어요. 부족 신화에 사로잡혀서 한미동맹파 일반 국민의 정복돼야 될 사람으로 보는 시점은 그 남북연석회의로 북한 꼭두각시로 간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전 국민이 강요돼야 될 그런 것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무효화 없이는 계속될 겁니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판결문으로 무효를 날려야 됩니다. 무효. 근데 좌파는커녕 우파에서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논하는, 그리고 또 그 하이에크가 말하는 그 자연법, 자연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 서구의 켈비니즘 그 지역에 부르주아 계급이 자연 물질 질서에 나름대로 그 귀족 계층이 그 전문가다. 그 귀족들 중심의 질서를 사실상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족들이 한 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통하는 그 합리적 룰, 그걸 깰 수가 없어. 깨면은 자기가 당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서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 규칙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성욱 기자 논하는 거 보면은 김대중은 명확하게 고위 위법으로서 북한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룰을 파괴했지만, 김성욱 기자는 뭐 안보 중심으로 사면서 뭐 기독교 고유의 룰을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예전에도 뭐 그 슈퍼맨 거기에 자기 얼굴 넣고 거기서 많이 실망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 시장 경제 질서는 기독교가 바로 서야지 뭔가 되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이야. 군자볼 불교의 샤머니즘적 우주관, 그 문사철과 에큐메닉스의 우주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헬라인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 기독교 유대 히브리 전통하고 거기에서 뭐 헬라인하고 유대인 경쟁에서 그 헬라 사상이 세상성을 논하는데, 한국에서 세상성은 샤머니즘이죠. 한마디로 논하면은. 근데 그 기독교인이 많이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자아 중심의, 그러니까 논 크리스찬 헬라인의 경우에서는 헬라인 특유의 자존감 중심으로, 뭐 물론 부르주아 사회에서도 귀족 갑질 없었겠습니까? 논 크리스찬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그 귀족 갑질 서구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처럼 그 세상적 가치를 분리한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기독교인이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그 논하는 게, 그래서 그 기독교인만이 그 경제 그 질서나 아니면 저기 그 인문학적 질서나 사회학적 질서에 그걸 잘 볼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면은 그 참나 얼나 따지는 부족신앙의 그 부족적 자아 중심이냐. 부족적 자아가 문사철 논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경이라든지 뭐 그런 거기서 나온 시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갖가지 그 시조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춘추라는 그 역사 그거하고 논어맹자하고 그런 게 하나로 얽혀진 게 사대부 계급이에요. 그 사대부 계급의 문사철하고 에큐메닉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건데. 번역을 한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문사철로 번역한 게 문사철의 번역이 맞냐? 이건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아이유 신봉선식 공통분모를 같다라고 정략적으로 번역하고, 뭐 물론 모든 번역은 반역이에요. 원본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모든 번역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의 위법성이 있는 그 정략적 번역이 있잖아요. 그건 범죄죠. 고의 위법하지 않고 정략적 그 번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아가페를 자비라고 번역하는 거. 자비는 원래 별개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교 용어. 마찬가지로 번역할 때 대부분의 선택한 용어, 예를 들어서 또 법치국가의 그 법은 일본이 부처님의 법, 불법,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정략적 의도가 없는 그런 번역 말고 정략적 의도로 고의로 왜곡해서 하는 번역은 범죄죠. 다 범죄입니다. 민족적인 게 세계적인 건 중국 조선적 슬로건이고 민주화운동의 슬로건이었으면 그들이 친중 부족이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판묻어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 사회에서도 조갑적이자 중심으로 신종교 무당신앙 중심의 우주 세계를 논하는 이 분과 그렇지 않은 그 주로 부정선거 반대한다는 쪽에 몰려있는 서도 서기파, 서양 법칙이 맞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적 논리를 이어받는 그런 거가 아니다. 는 쪽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이들의 반문재 논리의 대부분의 사고 이미지 출처는 춘추공양전인데요. 마치 이거 몰트만 문제하고 똑같아. 군사정권 때 보수 기독교도 몰트만 좀 빨았어요. 근데 몰트만 일방적으로 좌파만 편들잖아요. 그럼 또 논하겠게요. 춘추 사관이라고 그 중공적이지 않은 춘추 사관이라고 빤다. 그러면 이익을 누가 누릴까요? 시진핑이 아니야, 시진핑.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는 딱 그 90년 이전에 그 인문학에서 멈췄으니까 멈춘 사람에게만 아닌 걸로 보여. 그러니까 시민 사회로 그 공동의 질서의 그 규약을 논하면은 그저 그 저기 춘추 사관 안에 서양적 질서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동도서기파 신종교 할아버지들의 꿈은 권력을 신종교 여야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김무성 원불교, 박지원 원불교, 둘 다 원불교 신종교 아닙니까? 이끼리 해놓고 권력만 무한 바꾸자. 그러니까 기독교 그 인인 민경욱이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교회협회가 이 짓거리 한 거야. 예? 세계 교회협회가 안티 기독교를 그렇게 높이고 기독교 그 정치인을 따를 시킨 거야.
여야를 차지한 신종교 무당신앙 정치인이 소우주지 전부를 장악해도 부족 근본 뿌리가 신종교 정치인 혈연 라인이면은 소우주입니다. 국민이 합의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해방통일전선은 법적으로 뭡니까? 공동불법 행위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공동불법행위를 논하는 거에 그 기반이 또 사기를 범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 동의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중요한 착오를 이렇게 켜서 했다. 그래서 민법 108조 기망을 해서 입증을 하면은 민법 760조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 복잡해. 이런 그 재판으로 연속 재판 못하겠어. 아, 군사정권 혁명정부가 와서 한순간에 해결해줬으면. 그런 일 절대로 없거든. 아마 국민소득이 100분의 1로 줄어들면은 그런 일 가능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요. 민족해방통일전선을 민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절망이 군사정권을 유지했는데, 민족해방통일전선을 정권만 교체하면 마치 그 군사정권 때 그런 게 된다. 아, 그리고 이런 거 불가능하죠. 뻥이에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가라앉나면 남았습니다. 이제는 운동권 문제를 공안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좌파 독재의 원죄는 사기예요. 사기. 근데 좌파 독재를 그 사기라고 심판하는 게 그 주동이 그렇게 한마디로 신종교 부족주의로 그 좌파에 있는 쪽인데 우파까지도 신종교인이 차지해가지고 심판을 되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 예, 이게 계속 반복된 문제죠. 그리고 신종교로 가득 쳐서 거기에 꼼짝 못하는 일반 국민이 있다고, 국민의 합의된 민주질서라고, 국민이 꼼짝 못하는 게 국민이 동의한 거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